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안 나오셨어요? 뭐 아니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초대하시지도 않은 거 아닌가요? 뭐. 아니 저희는 꾸준히 초대를 했는데요. 네.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좀 말을 아끼자 이런 의미에서 그냥 한두 프로그램 정도 이렇게 뭐 고정으로 나가다시피 하는 게 있어서 예. 그런 정도 하고 그냥 특별히 많이 안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예. 요즘은 근데 좀 인터뷰를 늘리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인터뷰를 최근에 또 한두 번 좀 그러니까요. 했었네요. 예. 예. 그게- 제가 이제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했었죠. 이게 이제 그 전에 뭐 저도 뭐 당에서 별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뭐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사실 좀 침잠해 계셨던 것 같고, 그죠? 뭐 특별히 당직을 맡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음흠. 이제 지방선거 때는 좀 바빴죠. 지원 유세 다니느냐고. 네. 예, 그랬었고.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장, 그게 이제 김병준 비대위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위원회죠. 네, 뭐 조금 출범 후 얼마 지나서 그러니까요. 이제 요청을 받았고요. 이제 4개의 소위를 만들었습니다. 비대위 산하에. 그런데 이제 각자 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 정당개혁 소위는 한마디로 공천 빼놓고 정당에 고칠 게 있으면 좀 고쳐 봐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공천이 핵심인데 왜 그건 빼놓고? 공천은 이제 공천개혁 소위가 또 따로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아래로부터의 공천, 음흠. 결국 이 중앙에서 뭐 당 지도부가 찍어서 하는 공천이 아니라 예. 당원과 국민이 뽑는 공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향식. 예, 그래서 공천개혁 소위면 좀 하겠습니다만 했는데 이제 거기는 외부에서 오신 분을 시키겠다 해서 이제 공천 빼놓고 정당개혁을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큰 이슈는 저희가 너무 지역이나 세대로 gat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과 세대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좀 이제 제가 세대를 뛰어넘는 것 중에서 하나는, 또 지역을 뛰어넘는 것 중에서 하나는 결국은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민주주의라는 걸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참여형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이 중앙 집권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화폐를 그렇죠. 왜 중앙 은행에서만 발행을 하느냐. 예, 그리고 예. 그렇게 맡겼더니 뭐 금융 위기만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끼리의 화폐, 이런 게 블록체인이고, 분권과 어떻게 보면 신뢰가 그 가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좀 받아들여서 예컨대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를 좀 확산하면 네. 저희가 이렇게 뭐 개파 뭐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당원과 국민을 내 목소리가 담는 정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모바일 투표 같은 게 한계가 많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신뢰성에 예, 있어서.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담을 수도 있는 게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모바일 투표의 신뢰성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있다. 거죠. 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좀 응용해서 우리가 뭐 정당 코인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처럼. 이건 화폐가 아니라 유틸러티. 그래서 예. 일종의 한마디로 뭐 이런 코인을 그러니까 뭐 일종의 정당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이걸 코인화해서 이제 그 코인이 많은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때나 또는 뭐 이런 무슨 각종 당의 뭐 당 대표를 선출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요. 일종의 예. 활동 평가 지수 이런 거네요. 예, 뭐 네. 일종의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있어요. 그런 뭐 새로운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의 정당 활동 뭐 이런 걸 좀 도입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뭐 당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그걸 당론으로 반영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신세대들한테 또 어울리니까요. 예, 또 훨씬 이용하기 편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당원으로 참여하는데 꼭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예, 그런 네. 거 한 축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정당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투명한 정당이 되자. 그래서 우리
좀 정당 회계를 다 공개하면 어떻겠냐. 우리가 정당 이건 회계 공개.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사실상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비대위에 보고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당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우리 정당이 네, 정말 네. 투명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걸 하나하나 고쳐서 하나씩 결의해 보려고 정당 있습니다. 회계 공개는 사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공개하고 있는 당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공개하는 데가 없죠. 그리고 음. 이제 뭐 사실은 뭐 보통 양대 정당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런 거 안 한 적이 했죠. 없었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특활비도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정당 회계도 공개하자. 그리고 그 우리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뭐 꽃값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걸 뭐 보시면 어떨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당대표 이름으로 화환 보내고 꼭 뭐 누구 이름으로 화환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걸 공개해야 사실 또 그런 걸 없앨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불필요한 그런 우리 문화는 정치 문화는 걷어내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물론 뭐 블록체인 민주주의도 그렇고 정당 회계 공개도 그렇고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고 좋은 진전이라고 보여집니다만 현 상황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아니다.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렵다. 네. 뭐 당명도 바꿔야 한다는 말씀 한번 하셨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당의 이런 어떤 뭐 가치나 이런 부분도 다 바꾸고 마지막에 이제 당명을 개정하자는 거고요. 처음부터 당명 개정부터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당명도요 저희가 너무 많이 바꿨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제는 좀 우리는 우파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우파 정당의 가치를 담은 당명을 해서 그 당명을 좀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다가 불쑥불쑥 옛날 당명을 말할 정도니. 새누리당 뭐 예.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저희 당명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이걸 영문으로 하면 리버럴 코리아 파티예요. 그럼 외국에 나가서 이 얘기하면 뭐 이렇게 다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러면 이제 컨서버티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당명의 좀 가치가 보수 명확한 이런 것이. 뭐 예. 그런 뭐 우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당명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뭐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그런 지금 뭐 블록체인 민주주의 이런 거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병준 왜냐하면 비대위 출범도 50일인데 별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 저는 사실은 이제 정당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 내고 하긴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뭐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반성의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다음 공천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뭐 좀 더 있는 분들이 다 기득권 내리고 새로운 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 지금 전부 다 기득권 내리자. 뭐 예컨대 한마디로 당협위원장 다 내리자. 뭐 이런 예. 거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건 저희가 하려면 빨리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굉장히 시기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대위 자체도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이제 국정감사 앞두고 이런데 또 다시 뭐 이렇게 분란하는 예, 모습도 예. 좀 그렇고요. 근데 그래서 다음번 공천으로 보여준다. 그 공천이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이거든요. 내후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까마득해요. 그걸 위한 미리미리의 어떤 정지 작업들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번에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어떤 뭐 일종의 약속을 받는 뭐 인재 영입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다면 인재 영입. 예, 예.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는 약속을 잘 안 지키거든요. 근데 그 인재 그런 영입이든 부분 공천이든 이걸 누가 주도하느냐라고 하는 새 지도부 이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비대위 체제의 장기화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았고 그래서 민주적 리더십이 빨리 들어와서 그래서 뭐 하고 네. 잘하면 다시 추임받고 잘못하면은 이제 다시 새 지도부.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처음에 저희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자마자 다시 뭐 한두 달 여유를 갖고 전당대회를 했으면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 7월에 다시 한번 전당대회를 내년 7월이나 8월에 다시 한번 전당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지금 새로 들어서는 지도부가 뭐 잘하면 당연히 추인이 될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또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민주적인 리더십들을 길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하늘에서 누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주장들이 세면서 이제 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비대위 활동 기한도 아직 없죠? 없습니다. 언제까지 뭐 일지? 정치 일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비대위 체제가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좀 어지러웠던 정당의 어떤 새로운 또 무슨 담론, 저는 뭐 비대위원장께서 가져오신 국가 담론주의 담론은 굉장히 좋은 예, 어떤 예. 아젠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이것이 너무 장기화되면은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 탄생이 너무 늦어지면 조금 정당 개혁에 힘이 붙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건 비상 시기에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고 당원 단계에도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을 대책을 책임지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좀 속전속결로 뭔가 비상한 조치들을 하잖아요. 네. 지금 김병준 비대위는 너무 평상시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워낙 이제 뭐 차근차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뭐 이슈는 다 옮겨져 그러게 버리고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정당 개혁 이슈나 이런 부분이 주목받기도 어려운 시기가 돼 버리고 말았죠. 뭐. 예. 내년 1월이나 2월 뭐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 선출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공감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뭐 대체적으로 이제 처음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뭐 당내에서는 아직도 조금 더 이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늦춰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뭐 최근에 뭐 몇 번 인터뷰하시고 그러니까 뭐 입 바른 사람들은 뭐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도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던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별한 무슨 당대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저희 이제 어쨌든 우파 정당이 이렇게 국민 지지를 계속 받지 못하고 확장성의 정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당의 구성원들이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뭐 사선 의원으로서 저는 어쨌든 이 정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책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이 어떤 것이 될지는 뭐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그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추석 전에 귀국할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언급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이 책임지고 물러나시고 그리고 원래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안 하신다가 페이스북 안 하신다 그러다가 재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예, 하는데 예. 조금 이따 오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관계 다음 주에 또 정상회담이 있고 얼마 전 대북 특사단이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 대목에 대한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남북 관계의 요즘 진전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다 조금씩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요 대목에서 나경원 의원은 상당히 좀 비판적이더라고요. 최근에 남북 관계와 특사단 방북에 대해서도 걱정을 담는 거죠. 걱정. 네, 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어쨌든 뭐 대화를 튼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속도가 맞지 않으면요. 이 한마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은 비핵화거든요. 비핵화 없이 평화 속도만 빨리 갔다 절대 평화가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뭐 북한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그 평화는 사실은 진정한 평화라고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속도에 있어서의 불균형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죠. 비핵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북미 간 협상이 교착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래도 좀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하다.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저 특사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적인 적은 없습니다. 이제 특사단이 갔다 와서 한 내용의 브리핑을 보면 저는 뭐 이번에 특사단 이제 거기다 제가 한 줄 쓰기도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뭐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정도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특사단이 가져온 거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육성으로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 북한의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공동 목표임을 확인하였다로 그쳤고요.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고 판문점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전언으로만 듣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예, 면에서 한 발자국도 비핵화 부분은 진도가 나가지 않지 않았느냐. 결국은 저는 이제는 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말 육성으로도 좀 듣고 싶고 비핵화에 대한 그런데 시간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좀 시간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언제 신고하겠다 뭐 이런 거라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 관련돼서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일종의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특히 또 나경원 의원은 장애우 자녀를 또 두고 계신 특별히 또 이 문제에는 관심이 많으신 네. 그 최근에 그 합의를 아주 나쁜 합의다라고 네. 하셨던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특수학교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될 학교였고 또 그거는 뭐 장애인들의 교육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뭔가 이렇게 거래의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나쁜 합의라는 것이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 뭔가를 해줘야 된다. 뭔가 어떤 걸 본인의 공약에 따라서 뭘 하겠다라는 건 다 좋은데. 뭐 그러니까 한방병원 뭐 그런 얘기 나왔었죠. 저는 이제 별개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로.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특수학교나 뭘 해주면 그 대가로 뭘 해줘야 된다. 이거는 뭐 아무리 지역 주민 중에서 일부가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해도 이건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정치인들이라면 이 우리가 사회가 가야 될 바른 방향에 대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성 의원들과 함께 이 비동의 간음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죠. 네, 예, 이게 소위 yes means yes 룰 아니겠습니까? No means no 룰, means yes no. means 그렇죠. yes 룰 두 가지를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분명할 때에만 처벌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no means no 룰은요.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 거고요. yes means yes 룰은 yes. 그러니까 그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 없이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는 전부 다 겁니다.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no 룰이 예스룰보다는 조금 더 약한 거고요. 그렇죠. 더 강화된 게 예스룰인데요. 그 두 가지를 다 담은 겁니까? 어떻게 담았냐면 우리나라는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당사자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그런 법안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강간죄 부분은 노룰로 바꿨습니다. 결국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거고요.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네, 폭행 협박은 가중 처벌을 좋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위력 관계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력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를 네. 동의 없이 예. 없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안희정 전 담았습니다. 지사 케이스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현행법으로는 그게 확실한 동의 표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저는 충분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사실관계를 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예, 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위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음. 그런 논란이 있으니 아예 이 기회에 법을 바꾸자. 그래서 네. 이번에 그래도 제 정당의 여성 의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이런 입법 사례가 많죠 이미. 그럼요. 예. 이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유엔에서 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권고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알겠습니다. 아직은 다소 생소하지만 반드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될까요? 이거? 요 관련된 법안이요. 그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안희정 지사 사건 터졌을 때 여러 법안에서 100몇십 건이 지금 어이고. 발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그건 대체적으로 위력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아마 좀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 이제 좀 자주 나오시도록 오늘도 약속을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나경원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